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져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사돈이 이번에는 친구들을 데리고 건물 안으로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경비실에서 문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서 사돈이 온 걸 알게 됐죠. 이번에는 또 무슨 진상을 부리려나 싶어 나가봤는데 복도에 세워진 입간판이 걸리적거린다고 발로 차고 때려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돈과 친구들이 때려와서 진상을 부리고 있던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냥 소규의 경읽기긴 하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그만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사돈과 일행들은 멈출 줄 모르고 입간판을 때려 부수더니 저에게 쌍욕을 하더군요. 사돈이 저에게 이러는 이유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이, 경비! 내 친구가 입간판에 걸려서 넘어졌잖아. 당신의 대가리에 뭐가 든 거야? 이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한쪽으로 치워놔야지. 사돈, 이러지 마세요. 입간판 세워두는 건 상인들 마음이죠. 제가 마음대로 치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야, 지금 변명하는 거야? 넘어진 내 친구한테 사과부터 하고 시정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긴 경비가 글러만 봤어. 당장 책임자 불러. 사돈, 이러지 마세요. 친구분이 넘어진 건 부주의로 넘어진 거잖아요. 억지 부리지 마시고 그만 볼일 보러 가시죠. 사돈? 이 경비 새끼가 공과 사를 구분 못하네. 야, 내 친구가 네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넘어졌으면은 바로 미안하다, 죄송하다 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국졸이라고 무식한 티를 이렇게 내나? 네 딸년이나 너나 등신 머저리 같은 건 똑같네. 털 떨어진 새끼. 이 막말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를 표출하고 싸워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참고 사돈에게 경고했습니다. 억지로 행패 부리는 거 다 알고 있으니 제발 그만하고 나가라고 말이죠. 그때 저희 건물 5층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통학버스에서 내려 손을 잡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애들 앞에서는 안 그러겠지 생각했는데 사돈은 아나 무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는 앞에서 저에게 쌍욕을 더 심하게 하더라고요. 이 국졸 등신 경비료에서 겨우 먹고 사는 놈아, 손님은 왕이야. 이게 어디서 손님을 내쫓으려고 그래? 나이만 많이 처먹으면 다야? 대가리에 똥만 가득 찬 놈이라 끝까지 무슨 잘못을 한지 모르겠지? 그냥 대가리 숙이고 사과부터 해. 그리고 입간판 싹 다 치워. 사돈, 잠깐 기다리세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려고 하니까 잠시 비켜주시죠. 대화는 애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그때 다시 하시죠. 애새끼들이 뭐가 중요해? 지금 기분 잡친 우리가 우선이지. 당장 머리 숙이고 사과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먼저 아이들을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말이죠. 그리곤 뒤를 돌아 사돈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바로 제 따귀를 날리더군요. 경비원이 무슨 잘못이라고 이렇게 갑질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끝을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사돈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여기 책임자 나오라고. 그래, 내 친구 다친 거 보상받고 사과도 받아야겠으니까 당장 네 주인 부르라고. 이에 저는 사돈의 따귀를 똑같이 날려줬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고 다른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경비원들,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손님이 사과를 원하시는 것 같으니 건물에 있는 모든 임차인들을 내려오라고 하세요. 제가 부탁했다고 전해주시면 내려올 겁니다. 그러자 사돈이 책임자만 부르면 되지 왜 상인들을 죄다 불러 모으냐며 따지더군요. 저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사돈을 노려보며 조용히 하고 기다리면 다 해결해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5분 뒤 1층 복도에 수십 명의 상인들과 의사들이 나왔어요. 이제 저는 경비실에 가서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걸 펼치며 사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사돈. 내가 여기 건물주입니다. 내가 작년에 매입한 건물이라고요. 말도 안 돼. 사돈 어른이 여기 건물주라고요? 이거 위조된 거 아니에요? 저는 사돈의 말에 비웃고 상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모여주신 임차인 여러분,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지 다들 아시죠? 제 물음에 상인들이 건물주를 어떻게 모르냐며 허허 웃음소리를 냈답니다. 그러자 사돈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면서 눈밑을 파르르 떨더군요. 저의 정체를 밝혔더니 오금까지 저려서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인들에게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모이라고 한 이유는 이 건물에 심한 진상이 오면 받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제 앞에 있는 손님은 매번 불평불만이 심하셨는데 오늘 정점을 찍으셨어요. 어린이집 아이들 앞에서 쌍욕을 퍼부으셨습니다. 이 여자 얼굴 잘 기억해서 손님으로 받아주지 마세요. 거부해주세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제 말에 상인들은 웅성거렸는데 대부분 어린이들 앞에서 욕한 사돈을 흉보는 대화들이었습니다. 제가 사돈에게 제대로 망신을 줬더니 기겁하며 도망치려고 하더군요. 저는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는데 오금이 저린 사돈은 두 발로 걸어나가지 못하고 네 발로 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돈 친구들 역시 얼굴을 가리고 주랭랑을 쳤고요. 이렇게 해서 사돈이 제 건물에서 개 진상을 떠는 일은 더는 없게 됐습니다. 진작에 제 정체를 밝혔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사람을 학벌이나 돈으로 등급을 매기는 사람들에게 굳이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은 쥐똥만큼도 없었습니다. 여하튼 사돈은 제 건물 출입은 다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들은 딸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돈과 싸운 것도 걱정이 되고 건물주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으니 많이 놀란 모양이었어요. 아빠, 어머님한테 뺨 맞았다며. 괜찮아? 나도 똑같이 한 대 날려줬다. 쌤쌤이지. 어제 어머님이 집에 네 발로 들어오시길래 깜짝 놀랐어. 귀신이라도 보고 들어오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아빠가 건물주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강남에 건물 샀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설마 내가 달라고 할까봐? 아니야. 네가 그럴 사람이니? 애비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어. 괜히 건물 있다는 소리를 하면 주변에서 돈 빌려달라고 달려들까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거야. 아무리 그래도 딸인 나한테도 비밀로 해? 나 서운하다. 미안하다, 혜정아. 그 건물은 얘 아빠가 평생 모은 돈하고 네 엄마가 남겨준 보험금을 더해서 마련한 거야. 평생 네 엄마가 남겨준 보험금은 안 쓰려고 했는데 나중에 너한테 물려줄 것이니까 내가 큰맘 먹고 산 거다. 아빠가 먹을 거 안 드시고 입을 거 안 입고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건물을 내가 어떻게 받겠어. 아빠,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리고 건물 주면 경비일은 안 해도 되잖아. 아휴, 사람이 일을 해야지. 난 누구처럼 빨빨거리면서 놀러 다니는 건 꼴불견이라고. 아빠는 지금 인생에 만족하니까 걱정 말거라. 그나저나 너 시집 생활은 좀 어떠냐? 만날 좋다고만 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말해보렴. 사실은 많이 힘들어. 어머님이 나를 종 부리듯이 부려먹고 있다고. 남편이 도와주게 되면 나중에 따로 불러서 그거 가지고 욕을 엄청 하시기도 했어. 그래서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있지. 뭐야? 그 옆에 내가 너한테까지 시짜질을 한 거야? 이놈의 옆에 내를 내가 어떻게 작살내주지? 혜정아, 아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분가시켜 줄게.
이제 건물주라는 것도 밝혔으니 니들 신혼집을 내가 마련해주마. 아니야,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또 아빠 돈으로 집 사는 건 내가 싫어. 신혼부터 몇 달 동안 고생한 게 아까워서라도 남편이 마련하는 집에 가서 살 거야. 에휴, 내 딸은 누굴 닮아서 이리 속이 깊을꼬. 꼭 세상 떠난 네 엄마 보는 것 같구나. 일단 알았으니까 좀 더 두고 보자. 네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는지 말이야. 그런데 아빠랑 한바탕 하고 와서는 나한테 찍소리도 못 하더라. 이 정도면 살만할 것 같기도 해. 아니야. 아빠는 더 큰 그림을 원해. 기다려봐라. 기회가 올 테니까. 저는 속으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이 일행들과 있을 때 나누던 대화가 하나 떠올랐거든요. 아마 부탁을 하러 저에게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며칠 뒤 사돈이 제 발로 찾아와서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사돈, 지난번 일은 죄송했습니다. 아니 매번 뵐 때마다 함부로 대하고 막말한 거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사돈도 이렇게 순할 양일 때가 있군요. 의외입니다. 사돈이 사과만 하러 오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아, 네. 역시 건물주에 능력 있는 분이시니 눈치가 빠르시군요. 역시 존경받아 마땅한 어른이십니다. 사돈 어른, 제가 친구들하고 개를 들었는데 제가 그 돈을 주식한다고 까먹어버리는 바람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요. 친구들한테는 조금만 기다리면 이자까지 쳐서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사돈이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돈이요? 돈이라면 제가 넘치도록 많죠. 그런데 격 떨어지는 제가 사돈을 도와도 되는 겁니까? 사돈이 저를 보고 처음에 한 번 아닙니까? 옷차림과 겉모습 그리고 학벌과 직업까지 무식하고 격 떨어진다고 하신 거 잊으셨어요? 그러자 사돈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이 무식한 년이 잘 알지도 못하고 까불었습니다. 사돈, 앞으로 시키는 건 뭐든 할 테니 제발 제 사과를 받아주시고 돈도 빌려주세요. 사과는 생각을 해보고 돈은 얼마나 필요하세요? 아, 제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신다고 했죠? 네, 사돈. 제가 필요한 금액은 1억 정도 돼요. 원래는 8천인데 개주가 돈을 풀려준다고 했으니 총 필요한 게 1억 조금 넘습니다. 1억씩이나. 사돈, 절 겉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1,000원 한 장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에게 10원 한 장도 빌려준 경험도 없다고요. 그런데 사돈한테는 내가 특별히 빌려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그럼 제가 생명의 은인인 셈이군요. 그럼 제가 조건을 붙여도 되겠습니까? 돈을 빌려줄 테니 2가지 부탁을 들어주세요. 하나는 차용증을 써서 매달 얼마씩 갚을지 약속해 주세요. 그거라면 얼마든지 써드릴게요. 저 이제 연금 받을 나이여서 매달 몇십만 원씩은 갚을 수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부탁은요. 제 딸과 사위를 제 집으로 보내세요. 시집살이 그만 시키고 처가살이를 시켜주세요. 물론 이서방을 친아들로 생각하고 있으니 괜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돈은 상상도 못한 제안을 듣고 놀랐는지 한참 동안 말이 없더군요. 그러다 곧 처가살이가 아니라 분가시키는 게 어떠냐고 하길래 저는 다 집어치우고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난 사위를 처가살이 시키는 조건 아니면 돈 못 빌려줍니다.
사돈이 내 딸을 잡아먹을 듯이 괴롭힌 거 생각하면 부하가 치민다고요. 나도 똑같이는 아니어도 사위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돈이 무지하게 급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사돈 어른. 좋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2장 작성하죠. 하나는 차용증, 하나는 각서입니다. 처가살이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괜히 분가시키려고 분위기 조장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알았으니까 어서 서류 작성하고 지장 찍읍시다. 그래서 저는 2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계약을 마쳤답니다. 그리고 1억을 사돈에게 이체해주고 바로 딸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당장 짐 싸서 사위와 건너오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딸아이가 나이스를 외치며 룰루랄라 콧노래를 불렀답니다. 사위는 딸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 불만 없이 제 집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사위는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소파에 눕더군요. 아주 자연스럽길래 제가 등을 톡톡 쳐서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자네 여기서 뭐하나? 내 딸이 저녁 준비하는데 자빠져 있는 거야? 안 되겠구만. 오늘부터 살림을 나눠서 계획표를 작성해야겠네. 남녀 따로 할 일이 정해진 세상이 아닌 건 자네도 알지? 이제부터는 이서방도 된장찌개 끓이는 거 배우고 김장하는 것도 배우게나. 살림은 같이 하는 거라고. 네? 살림이요? 장인어른,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안 괜찮지. 자네가 힘들어질 거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으니 혼자 알아서 익히고 실행하란 말이야. 여기서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없는 건 자네도 알지? 그럼 살림을 공평하게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자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내가 심하게 화가 날 거야. 사위고 뭐고 내 딸을 힘들게 하면 그 누구도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지. 내 말 이해하나? 그러자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네, 장인어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역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해가 빠르네. 좋아. 그럼 바로 살림 분담을 정해보자고. 월수금은 나와 내 딸이 같이 살림을 하고 화, 목, 토, 일은 이서방 자네가 살림을 하게. 살림에는 청소, 빨래, 식사, 주방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등 모두 다 하는 거야. 잠시만요. 장인어른과 집사람은 월수금에 같이 일하시고 저는 혼자서 화목토일을 다 하라고요? 응, 내 말이 그 말이네. 내 딸이 그동안 자네 어머니 밑에서 개고생했으니 자네도 고생을 해봐야지. 그래도 난 인간적으로 자네를 대할 거야. 그러니 약속을 지켜주길 바라네. 혹시 싫다면 이 집에서 나가도 되네. 장인어른, 제가 혜정이를 두고 어딜 가겠어요.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제가 화목토일에 살림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행여나 야근이네 어쩌네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와서 얼렁뚱땅 넘어가면 재미없을 거야. 난 혼낼 일이 있으면 자네를 혼낼 거라고. 그러자 사위는 풀이 죽은 얼굴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3사람의 동거가 시작되었는데 사위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림까지 잘 해냈어요. 어른 말을 잘 듣는 친구이니 이대로 계속 교육해서 나중에 분가하게 되면 딸아이와 똑같이 분담해서 집안일을 하게 만들 생각이었죠. 몇 주 뒤 사돈이 저희 집에 방문해 주었어요. 제가 빌려준 돈을 매달 갚을 때마다 집으로 와서 일수도장처럼 확인도장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일부러 사위가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저의 꼼수였죠.
토요일에 사돈이 돈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 아들이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는 모습에 경악하더군요. 아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앞치마 입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오늘 내가 살림하는 날이야. 뭐? 네가 살림하는 날이라니.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살림을 한다고? 엄마, 그냥 당번 같은 거야. 집안일을 분담해서 하는 거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저기 사돈어른,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제 아들을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처가살이를 시키겠다고 한 겁니까? 네, 사돈이 제 딸을 부려먹었으니 똑같이 해주는 거죠. 아니지, 그래도 저는 양심이 있어서 요일을 나눠서 살림을 합니다. 오늘은 이서방이 당번이에요. 사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애들 분가시켜 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시려나? 먼저 사돈이 저에게 빌린 돈을 당장 갚으시고 신혼집은 강남의 아파트로 마련해주세요. 그것만 들어주시면 바로 분가시키겠습니다. 사돈이 처음 저에게 과도하게 요구했던 것처럼 저도 비슷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돈은 강남 아파트가 얼만데 그리로 분가를 시키냐며 군소리를 하더군요. 사돈어른, 강남 말고도 아파트는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적당한 곳에서 마련해서 분가시켜 주세요. 아이고, 의견이 맞질 않으니 이거 계약을 취소해야겠네요. 사돈, 1억 빨리 주시고 아드님 데리고 나가세요. 제 조건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 결혼 더는 유지하기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딸아이는 입을 틀어막고 웃고 있었고 사위는 사돈에게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사돈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제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할 수 없죠. 사돈도 그렇고 제 아들이 괜찮다고 하니 구경만 하고 있어야죠 뭐. 그럼 애들 분가는 대충 언제 시켜줄 생각이세요? 먼저 사돈이 제 돈을 다 갚고 나면 그때 생각해보죠. 그날이 빨리 올 것 같진 않으니 당분간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허허 웃으며 말했더니 사돈은 열불이 나지만 억지로 참는 게 보였습니다. 저한테 제대로 당한 건 물론이고 당장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 제 말대로 기약 없는 처가살이를 계속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지금도 사위가 회사를 다니며 살림도 하고 있고 딸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손주까지 나와서 식구가 하나 더 늘었네요. 사위는 돈 들어갈 때가 늘어서 그런지 분가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제가 집을 마련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저의 재산은 오롯이 제 딸에게만 줄 것이니 괜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일러뒀어요. 딸아이는 제 집에서 살아보니 너무 편하다며 평생 살자는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사돈은 지금도 매달 저에게 찾아와 40만원씩 빚을 갚아가며 비굴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사돈을 더 괴롭히게 하고 딸과 사위가 동시에 분가를 원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제 딸 명의로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해 줄 생각이에요. 제 사돈과 겪었던 최악의 순간들과 통쾌한 복수까지 모두 숨김없이 끄적여봤습니다. 못 배우고 겉모습이 보잘것없다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들은 이렇게 혼쭐을 내줘야 합니다.